자, 쌤 답 불러줄게. 자, 1번에 가, 연속 스펙트럼, 나, 방출 스펙트럼, 다 흡수 스펙트럼. 2번에 기억의 안정성, 리언의 선 스펙트럼. 3번에 OOX. 4번에 4분의 2 원. 그 다음 9분의 2 원. 5번에 1번 기억의 흡수, 리언의 방출, 디귿의 흡수. 리언의 E1하고 E2는 같은데 E3가 제일 크다. 그 다음에 6번에 1번 커진다. 2번에 3, 2. 다음 자료 1번에 1번 1번은 A, 2번은 C, 3번에 B, 2번에 XXOO, 3번에 OXOX. 오른쪽 1번 기억의 흡수, 리언의 방출, 디귿의 방출. 그 다음에 2번은요 그냥 큰 데서 작은 데 빼주는 대로 기호로 쓰세요. 너희들 뭐 기억에 E3, E3 빼기 E2, 리언의 E3 빼기 E1, 디귿의 E2 빼기 E1. 그 다음에 3번에 기억은 H분의 E3 빼기 E2, 리언은 H분의 E3 빼기 E1, 디귿은 H분의 E2 빼기 E1. 4번에 XOXOX. 1번 OOXO. 2번에 n 이꼬르 4에서 n 이꼬르 2, n 이꼬르 3에서 n 이꼬르 1. 그 다음 3번 OXO. 오른쪽 1번 1번에 발머 계열, 2번에 라이먼 계열, 3번에 파센 계열. 2번에 n 이꼬르 2에서 n 이꼬르 1. 3번에 XOXXO. 다음 1번 5, 2번 2, 3번 4, 4번 1, 5번 4, 6번 5, 7번 혹시 썼어요? 람다는 쌤 답만 불러줄게. E3-E2분의 HC. 그 다음 8번에 1번 EA 플러스 EB. 이번에는 전이하지 못한다. 9번에 5, 10번에 3, 11번 4, 12번 2, 13번 4, 14번에 27대 5, 15번에 1, 16번에 135대 7. 그 다음 17번에 2, 18번 5, 19번 A, 20번 5, 21번 3, 22번에 3분의 4. 자, 틀렸는 거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쪽수는 152 3번. 뭐라고? 1번? 옳지 않은 거는 1번인데 러드퍼드 모형으로 설명할 수가 없다. 1번이 답이에요?
내 3번에 잘못 부르더나? 3번에 1. 세인이 끝났어? 네. 둘 다 끝났네? 야, 끝났으면 끝났습니다. 얘기를 해야지. 세임은 한참 기다리고 있었구만. 자, 그럼 진도 갑시다. 전 시간까지는 우리가 화학에서 배웠던 단원이잖아, 맞지? 그래서 선생님이 책 읽어가면서 끝났던 것 같고,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에너지띠와 반도체는 필기를 꼭 해줘야 될 부분이다. 필기 준비하세요. 자, 에너지 띠와 반도체. 자,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에너지 띠하고 반도체 있잖아. 요 두 개만 배우면 우리가 이 단원 전체가 다 끝나요.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또 새로운 단원이 들어간다, 알겠지? 자, 그러면 우리 지금 물리원에서는 뭐가 나와 있냐면 이 고체의 에너지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체 에너지띠. 그래서 에너지띠가 뭔지부터 우리는 알고 들어가야 되는데 요것도 화학하고 좀 중복된다, 알겠지? 화학에서 보면 기체에 에너지준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왜 기체를 썼습니까? 그러면 기체는 아주 멀리 떨어져 있을 수 있으니까 그냥 원자 한 개로 볼 겁니다. 그래서 원자 한 개로 봐버리면 우리가 에너지 준위를 어떻게 그림을 그리냐면 중간에 원자핵 이렇게 그리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깔때기 모양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립니다. 왜 이렇게 그리니? 그러면 우리 화학 시간에는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렸잖아, 맞지? 이런 식으로. 근데 이렇게 그리는 이유는요, 지금 우리가 껍질에 있는 전자들은 원자핵과 인력에 의해서 구속되어 있는 전자들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구속되어 있기 때문에 이 깔때기 모양으로 그림을 그리고 여기서 줄을 갖다가 하나를 껐다 그러면 우리가 화학에서 배웠던 주양자수 1자리 n = 1, 알겠지? K 껍질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알겠지? 자, 그래서 이쪽에 지금 예상 전자가 존재하면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에너지 준위를 그림을 그릴 수 있어. 이래가지고 무한대 이렇게 우리가 그렸잖아, 맞지? 근데 기체는 원자들끼리 워낙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그 다음번에 있는 기체 같은 경우는 어떻게 그릴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또 요래 가지고 요렇게 해서 무한대 이렇게 그림 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리가 멀리 떨어져 올 수 있다는 거야. 자, 다시 얘기해서 원자 사이 간격이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 원자 사이 간격이 큽니다. 그럼 너희들 생각에 이거 한번 봐봐. 지금 이쪽에도 지금 전자가 있을 거고 첫 번째 껍질에 얘도 전자가 있을 거잖아, 맞지? 그럼 전자와 전자 사이에 에너지 값을 가지고 있고 서로 반발력이 작용하거든요. 근데 거리가 워낙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얘들 서로 영향을 많이 주겠니? 아니겠지. 그래서 영향이 거의 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린 기체가 봐도 돼요. 근데 우리가 아까 쌤이 얘기했잖아. 물리에서 배우는 거는 고체를 배운다고, 알겠지? 그래서 기체는 요 정도만 하고 별로 쓸데없는 소리는 내가 지워도 되겠지요? 되지? 자, 그래서 우리는 1번 그래가지고 고체 이거의 에너지 준위 요걸 배울 겁니다. 고체 에너지 준위. 그래서 요거를 배우려고 그러면 화학 시간에 배웠던 파울리 요거의 베타 원리 있지, 맞지? 이 파울리의 베타 원리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파울리의 베타 원리가 뭐냐면 하나의 양자 상태
하나의 양자 상태에서 두 개의 전자가 동시에 존재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스핀 양자수 이런 걸 배웠잖아. 맞죠? 그래서 하나의 양자 상태에서 전자가 두 개가 동시에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얘네들 에너지 준위는 어떻게 존재합니까? 그러면 자, 에너지 준위가 미세한 차이를 둡니다. 미세한 차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부터 얘기를 해볼게. 너희들 고체라 그러면 기체처럼 멀리 떨어져 있지 않고 따닥따닥 다 붙어 있다. 맞지? 그래서 먼저 어떤 원자 하나 있다고 볼게요. 그럼 원자 하나 있으면 야의 에너지 준위 이렇게 있겠지.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바로 붙어서 또 원자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걔 에너지 준위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 또 그 원자 있잖아. 에너지 준위 이렇습니다. 근데 너희들 알다시피 요게 에너지원에는 누가 존재하고 있냐면 여기는 전자들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어. 맞지? 근데 거리가 너무나도 가깝다 보니까 얘들은 서로 영향을 주겠지? 그래서 봐. 얘들이 인접해 있기 때문에 영향을 갖다가 줍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이런 식으로 미세한 첫 번째 껍질에 있는 애들 있잖아. 걔들도 이렇게 미세한 차이를 이렇게 둡니다. 알겠지? 이런 식으로. 그 다음 두 번째 껍질에 있는 애들. 걔들 에너지 준위도 이런 식으로 미세한 차이가 있겠지. 이렇게 알겠지?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게 결론은 이겁니다. 뭐냐면 고체는 에너지 준위가 뭐로 나타나냐면 요렇게 띠로 나타납니다. 띠. 알았지? 에너지 준위가. 그래서 결론은 이거예요. 선생님이 가르치고 싶었던 게 고체 에너지 준위는 띠로 나타난다. 우리가 주양자수 1, 2, 3, 4 이게 우리가 에너지 준위였는데 고체는 원자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파울리, 베타 원리에 의해서 미세한 차이를 둬야 돼요. 그래서 미세한 차이를 두다 보니까 얘들이 에너지 준위는 띠로 나타나게 돼 있다. 그렇게 우리가 보시면 된다. 알았지요? 자, 다음. 요거도 선생님이 결론은 요거만 중요했대. 요거만 알겠지? 지금 우리 물리 파트에서 파울리, 베타 원리를 알 필요는 없고 알겠지? 우리가 전자 배치할 때 화학에서 파울리, 베타 원리는 중요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것들만 선생님이 계속해서 얘기를 좀 할 수 있도록 하자. 자, 그럼 이제 한번 보자. 지금 여기 지금 선생님 그림 그렸는 거 여기 첫 번째 껍질에 있는 에너지 준이라 쓸게. E1.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 E2. 그 다음에 E3. 야, 선생님이 지금 왜 E1은 가장 얇게 그리고 위로 갈수록 그 폭 있지, 폭 크게 그렸지, 맞지? 폭을 왜 크게 그렸게? 아는 사람? 모르겠어요. 왜 모르겠어요? 알면서 대답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승준아, 위로 가면 갈수록 여기 에너지 준위가 왜 폭이 크게 나타나지? 생각나는 거 없나? 그렇죠. 오비탈이지. 우리가 첫 번째 껍질에는 S 오비탈밖에 없습니다. 근데 두 번째 껍질부터 P 오비탈이 나타날 거잖아. 그럼 P 오비탈끼리도 서로 겹칠 수가 없으니까 미세한 차이를 둬야 돼요. 그 다음 세 번째 껍질부터는 D 오비탈이 나타나니까 폭이 점점 커진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된다. 그래서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에너지 준위도 커집니다. 이건 우리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지, 맞지? 그 다음에 폭도 커집니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된다. 쌤이 이제 용어를 갖다가 알려줄게요. 용어가 뭐냐면 지금 이렇게 지금 띠로 나타나는 요 부분 있지? 여기를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할 거냐면 허용된 띠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허용된 띠. 왜 저런 용어를 붙였습니까? 그러면 저기는 전자가 있어도 된다. 다시 얘기해서 전자가 있어도 된다고 허용을 할게. 이런 의미예요. 자, 그 다음에 이쪽 있지, 이쪽.
이쪽. 이쪽 같은 경우는 전자가 존재할 수가 없잖아, 맞지? 그래서 저기를 갖다 우리는 띠틈이라고 용어를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띠틈하고 같은 용어가 뭐예요? 그러면 띠간격이라는 용어를 쓰고 쌤이 파란색으로 적어주는 이유는 머릿속에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띠틈에는 아까 쌤이 전자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다.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이 허용된 띠에는 그러면 전자가 존재할 수 있잖아. 맞지? 전자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들은 또 두 개로 나눕니다. 이렇게. 허용된 띠를 또 두 개로 나눠요. 어떻게 나눕니까? 그러면 원자가 띠. 용어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전도띠. 이렇게 나눕니다. 원자가 띠와 전도띠. 너희들 원자가 띠 그러니까 생각나는 단어 없나? 원자가 전자 생각나지, 맞지? 원자가 전자. 그래서 이 원자가 띠에는 원자가 전자가 있는 곳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면 돼. 원자가 전자가. 그 다음 전도띠는 어떻는데요? 그러면 현재 여기는 전자가 없어요. 현재 들어가 버렸는데. 자, 현재 여기는 전도띠에는 없다. 근데 알아줘야 될 게 뭡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알아줘야 될 거는 이 둘 중에서 위쪽이 전도띠가 에너지 준위가 높습니다. 원자가 띠보다 전도띠가 에너지 준위가 높습니다. 알겠지? 꼭 알아줘.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고체의 전기 전도성을 갈 겁니다. 고체 전기 전도성. 우리 고체들 보면 전기가 잘 통하는 물질을 도체라 그러지, 맞지? 도체. 그 다음에 전기가 잘 안 통하면 부도체라고 얘기를 하지. 부도체하고 같은 말이 뭐지? 절연체라는 단어를 쓰지, 맞지? 그 다음에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반도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맞지? 그래서 오늘 왜 이렇게 조용하지? 뭔 일 있습니까? 성의가 없어서 조용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3시간 너무 긴데 조용히 있으면 자, 화학하지 마요. 화학 안 하면 어떻게 되는데? 화학 시험 칠까? 네. 알았다. 진짜 재밌어요? 시험 안 친다. 쌤은 시험을 친다고 공부를 하고 시험을 칠 거야. 시험 쳐요 그냥. 시험 성적 나쁘면 어떡하려고? 그냥 재미로 쳐봐요. 재미로 쳐봐요. 자, 봅시다. 고체 전기 전도성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러면 아까 여기서 얘기했다시피 원자가 띠보다는 전도띠가 에너지 준위가 높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를 갖다가 선생님이 원자가 띠라 할게요. 원자가 띠. 원자가 띠 위를 갖다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전도띠라 하겠지, 맞지? 전도띠. 이렇게 우리가 보자. 자, 그러면 원자가 띠는요, 일단 원자가 전자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원자가 전자가. 그래서 원자가 띠를 갖다가 쌤이 이렇게 표현할 거야. 현재 전자가 만땅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현재 전자가 만땅으로 있다. 왜 만땅이라는 표현을 씁니까? 그러면 우리 알다시피 너희들 일족 있지? 일족 원자가 전자수가 하나 있는 거 알지? 그럼 걔네들 금속들은요, 다 원자가 전자를 하나만 갖고 있는 놈이야. 근데 하나만 갖고 있는 놈이 하나를 갖고 있으면 만땅으로 갖고 있는 거잖아. 맞지? 그런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다. 자, 그러면 다시 얘기해서 전자가 만땅으로 있으면 자유전자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자유전자가 없다는 소리는 현재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전도띠는 쌤이 아까 설명했다시피 현재 전자는 비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전자는 비어 있어요. 근데 이 상황인데, 자, 여기를 지금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여기를 갖다 띠틈이라고 얘기했다. 띠틈. 그래서 여기서 지금 에너지가 들어와요.
에너지 흡수. 그럼 에너지가 들어오면 요게 지금 전자들이 뭐를 할 거냐면 에너지를 받겠지, 맞지? 에너지를 받아요. 그러면 요게 있던 전자가 에너지를 받으면요 위로 올라가 버립니다. 이렇게 전자가 에너지를 흡수하게 되면 원자과 띠에 있던 전자가 전도띠로 올라가 버립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는 아까는 마이너스가 있었는데 지금은 전자가 사라져 버렸어. 그래서 구멍이 뻥 뚫혔다. 그래서 이 구멍을 뻥 뚫힌 이름이 뭡니까? 그러면 외워야 된다. 양공이라 합니다. 양공. 요걸 양공이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요 위에 전도띠로 올라간 요 전자 있잖아. 이 전자를 갖다 우리는 자유전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유전자. 됐지요? 자, 그래서 지금 요 뒤에 선생님 파란색으로 필기하는 거는요, 빛 에너지를 받았을 때를 필기할 겁니다. 빛 에너지 받았을 때. 그럼 봐라. 전도띠에 전자가 비어 있었는데, 빛 에너지를 흡수하면 원자과 띠에 있던 전자가 위로 올라온다. 그래서 다시 얘기해서 전자가 전이를 합니다. 전이. 너희들 전이라는 글자. 우리가 첫 번째 껍질에 있던 전자가 두 번째나 세 번째 들뜬 상태로 되는 게 전이잖아. 맞지? 그래서 전이 돼서 올라오게 되면 전도띠에 있는 전자를 갖다가 우리는 자유전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 자유전자. 그래서 자유전자가 생겼으니까 결과적으로 전류가 잘 흐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면 됩니다. 됐지요? 그래서 요런 원리로서 고체들이 전기가 통하느냐 안 통하느냐 그거를 갖다가 우리가 따져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자, 선생님 저쪽 칠판을 써야 되는데 이 영상을 찍다 보니까 요 지웠다 썼다 계속 할게요. 성주이 요 밑에 글씨 쓰면 보이나? 자, 그래서 전기를 잘 통하는 놈을 갖다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도체라고 얘기하지. 도체. 전기가 잘 안 통합니다. 그러면 절연체라고 부르겠지. 그 다음에 반만 통합니다. 말 그대로 반도체지요. 이렇게 보시면 돼. 그러면 도체는 전기가 잘 흐르잖아요. 왜 잘 흐릅니까? 그러면 도체가 생겨 먹었는 게 여기를 갖다가 선생님이 원자까띠를 할게. 그 다음에 그 위에 보면 전도띠가 있다 그래서 전이라고 쓸게. 근데 이 도체는요, 요 부분이 원자까띠가 비어 있습니다. 비어. 원자까띠가 비어 있으니까 약간 움직일 수가 있더라 이 말입니다. 알았지? 그래서 전류가 통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안 그러면 요런 경우 여기가 원자까띠고 그 다음에 그 위에가 전도띠야. 요런 식으로 겹쳐 있는 거야. 원자까띠가 비어있든지 전도띠가 원자까띠와 전도띠 사이에 띠틈이 거의 없는 그런 상태가 되든지. 그럼 요렇게 되면 보세요. 여기에 원자까띠에 있던 전자가 약간의 에너지만 받더라도 전도띠로 잘 올라갈 수 있습니다. 약간의 에너지만 받더라도. 알겠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네들은 띠틈이 없거나 아니면 원자까띠가 비어 있거나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전기 저항이 작습니다. 전류 잘 흐르겠죠. 그렇게 우리가 보시면 돼. 자, 다음 절연체 갑니다. 절연체 같은 경우는요, 여기가 원자까띠인데 전도띠가 너무 멀리 있는 거예요. 여기가. 그래서 요 사이를 갖다가 아까 띠틈이라 그랬는데 이 절연체는요, 이 띠틈이 너무나도 큰 거야. 너무나도. 그래서 약간의 에너지만 받더라도 저 위로 올라가지를 못합니다. 이 위로 올라가려고 그러면 엄청나게 큰 에너지를 갖다가 흡수해야만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띠틈이 너무 크다. 그래서 저항이 저항 R이
엄청나게 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걸 갖다 우리는 절연체. 종이 같은 게 그렇지, 맞지? 나무나. 그 다음에 반도체는 어떻게 생겨먹었습니까? 그러면 여기가 원자가티. 그 다음에 여기가 전도티. 그래서 여기 사이 요거 있지. 요 사이 띠틈. 그래서 이 반도체는 띠틈이 중간 정도예요. 중간. 이렇게 띠틈이 중간 정도이기 때문에 어쩔 때는 전기 통하고 어쩔 때는 전기가 안 통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다. 자, 그래서 요거 하나는 좀 외워둡시다. 반도체로 쓰는 물질이 뭐야? 그러면 SI. 너희들 SI 몇 번? 14번. 몇 주기 몇 조? 몇 주기 몇 조? 14족입니다. 14족이면 원자과 전자수 몇 개? 14족. 1의 자리만 얘기하면 됩니다. 4개입니다. 4개. 그렇기 때문에 얘들은 바깥에 4개 있으니까 안정될 수 있는 방법이 4개를 버려도 되고 4개를 얻어도 되잖아. 맞지? 그런 식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이것들이 시험이 부족해서 그러나 시험이 부족해. 왜 이렇게 머릿속에 남는 게 없지? 그래서 우리가 도체, 절연체, 반도체 이렇게 우리가 나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이거 지워도 되지? 음, 3번 이래가지고 요거는 안 배워도 상관없어. 별로 쓸데없는 건데 이게 책에 나와 있어서 선생님 그냥 써주는 거다. 알겠지? 나중에 몰라도 됩니다. 전기 전도도라는 게 있는데 전기 전도도를 표현할 때 보면 요런 식으로 표현해서 이거를 갖다 이제 시그마라고 읽어줍니다. 시그마. 알겠지? 그래서 이 시그마는 뭐야? 그러면 전자 이동하는 정도다. 요걸 갖다가 나타내는 게 전기 전도도라는 용어야. 그러면 중학교 다닐 때 우리는 뭐를 배우냐면 요거 배웁니다. 중학교 때 저항 R은 도선의 단면적에 반비례하고 길이에 비례합니다. 이게 지금 중학교 때 배워요. 너희들 생각해봐. 길이가 하나는 길이가 요만하고 하나는 길이가 이만해. 이래 봤을 때 요쪽으로 이제 전류가 흐른다. 전류가 흐른다는 소리는 전자가 흘러가야 됩니다. 알겠지? 그럼 전자가 여기 이동해서 갈 건데 지금 길이가 얘가 길잖아. 맞지? 둘 중에서 방해를 누가 많이 받니? 밑에 게 방해를 많이 받지. 그 방해라는 단어 자체가 저항이거든요. 저항이 큽니다. 그래서 길이하고 저항은 비례관계다. 저렇게 표현합니다. 알았지? 그 다음에 요거하고 비교를 하면 이제 길이는 같지. 맞지? 길이는 같은데 단면적이 다릅니다. 그러면 요 상황에서 전자가 여기 이동한다고 봤을 때 보면 둘 중에서 얘가 방해를 적게 받겠지. 맞지? 그래서 얘가 저항이 작습니다. 단면적이 클수록 저항이 작습니다. 반비례 관계지. 맞지? 그래서 저렇게 해서 중학교 때 배워요. 근데 지금 우리는 물리 1이잖아. 어떻게 쓰냐면 저항 R, 이렇게 써요. 비례 기호를 는으로 붙였기 때문에 비례 상수 하나 들어갑니다. 요런 식으로 로우 이렇게 읽으면 돼요. 로우. 자, 그러면서 단면적 S분의 길이 L 이렇게 우리가 써줍니다. 그래서 이게 저항 R을 알아내는 완벽한 식이니까 좀 알아놓을 수 있도록 하고, 여기서 선생님 로가 뭐예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이거 용어는 비저항이에요. 비저항. 그래서 비저항이 뭡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비저항은 물질마다 가지고 있는 물질의 특성입니다. 물질의 특성. 너희들 금, 은, 걔네들 그 안에 원자 구성이 똑같을까? 다르지? 은하고 구리하고 다릅니다. 알겠죠? 원자 구성이. 그래서 그 원자들마다 가지고 있는 상수값이에요. 상수값. 어떤 일정 상수값이 다 있습니다. 알겠죠? 비저항. 됐나요? 그러면
얘를 딱 해석해 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네. 비저항이 크면 조항이 큽니다. 그럼 조항이 크다는 소리는 전류가 적게 흐릅니다. 그럼 전류가 작게 흐른다는 거는 아까 우리 저 배우는 거 전기 전도도 전자의 이동 정도잖아. 전류가 작다는 소리는 이동 정도가 작다는 소리잖아. 맞지? 그래서 전기 전도도 작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 전기 전도도 작습니다. 책에 식이 나와서 선생님 적어주는데, 자, 뭐냐면은요, 전기 전도도 시그마를 어떻게 계산하니?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이 시그마는요, 비저항의 역수래요. 비저항의 역수. 그래서 비저항의 역수니까, 우리 여기서 위에 계산 공식에서 로는 요거 절로 넘기면 L분의 RS지. L분의 RS 맞지? 그래서 여기 로다가 L분의 RS를 집어넣어. L분의 RS를 집어넣게 되면 식이 어떻게 되냐? RS분의 L 이렇게 되지. 그래서 전기 전도도는 RS분의 L 이렇게 쓸 수 있는데 별로 필요 없습니다. 저걸 막 집어넣어가지고 계산해달라 이런 거 우리가 얘기하지 않습니다. 알겠지? 근데 선생님 요거 하나는 적어놔래. 요게 뭐냐면 너희들 아까 도체 있었지. 도체. 생각해봐. 머릿속으로 상상해야 됩니다. 도체. 머릿속에 뭘 생각하냐면 구리 생각하세요. 구리. 구리를 갖다가 온도를 높이면 전류가 잘 흐르겠니 안 흐르겠니? 구리. 온도를 높이면 전류가 잘 흐른다 안 흐른다? 잘 흐른다? 잘 안 흐른대 알겠지? 온도를 높이면. 자, 선생님 그냥 설명해 줄게. 봐봐. 자, 요걸 내가 구리를 확대했습니다. 이렇게 해볼게요. 구리. 구리가 CU인데 왜 GU라고 적지? 선생님도 화학을 못하니까 화학 시간 째까? 자, 우리가 구리가 CU지, CU. 그래서 구리라 그러면 구리를 구성하는 원자들이 있을 거야. 이렇게 맞지? 구리를 구성하는 원자. 근데 모든 원자든 물질들은 뭐를 하고 있냐면 고체들은 제자리에서 진동운동합니다. 이런 거 들어봤지? 맞지? 떨고 있어요. 알겠죠? 요거는 그냥 설명만 들어도 돼. 이렇게 떨고 있는데 우리가 전자가 이동을 해야만 전류가 흐르는 거잖아. 맞지? 전자가 이동을 해야만. 근데 이거를 가열을 해볼게. 가열. 구리를 가열해서 온도를 높여볼게. 온도를 높이면 요 진동하는 이 진동 운동이 더 활발하겠지요. 맞지? 진동이 더 활발해. 그럼 진동이 더 활발하면 전자가 이동을 잘 하겠나 못 하겠나? 이동을 못 하지. 다시 얘기해서 전자가 이동을 못 한다는 소리는 방해를 갖다가 많이 받아서 그렇다. 방해를 많이 받는다. 저항이 크다. 저항이 크니까 전류가 잘 못 흐른다. 됩니까? 온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도체는 저항이 커집니다. 이해돼요? 자, 그렇게 우리가 보시면 된다. 그 다음에 또 한번 물어볼까? 반도체는, 아까 우리 반도체 그림 있었다. 원자가 띠 위에 전도띠 있었다. 맞지? 반도체는 온도가 높으면 전류가 잘 흐른다, 안 흐른다? 어? 같다? 온도가 높으면 전류가 잘? 야, 뒤에 얘기를 해줘. 잘? 온도가 높으면 전류 잘 흐릅니다. 알았죠? 왜냐면 아까 우리 반도체 같은 경우에 요리 있잖아. 여기가 원자가 띠가 있고 여기가 지금 이제 전도띠가 있습니다. 온도를 높인다는 소리는 열을 흡수하는, 자기 입장에서는 열이 들어오는 거지. 맞지? 그러면 여기에 있던 전자들이 잘 올라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전류 잘 흐를 거 아니에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너희들한테 필요한 게 뭐냐면요, 그래프 하나가 필요합니다. 이게 다 쓸데없습니다. 이건 진짜 쓰잘데가 없습니다. 책에만 있어서 내가 적어준 거지. 자, 뭐를 갖다가 우리는 기억해야 되냐면 이 온도에 따라서 저항이 어떻게 됩니까? 요걸 갖다 우리는 좀 알아둬야 돼요.
그래서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서 저항이 점점 증가하는 이런 형태 그림이 그려진다면 연마가 도체입니다. 도체. 아까 우리가 충돌이 많아집니다. 알겠죠? 그래서 저항이 커집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 자, 그 다음에 요렇게 점점 이렇게 온도가 높아질수록 저항이 떨어지는 거. 이게 바로 우리는 반도체다. 이렇게 좀 기억해라. 요 그래프는 좀 알아두자. 자, 다 했으면 책 좀 봅시다. 다 됐지? 자, 책에 자, 1번 기체 동그라미 쳐. 기체. 자, 기체 뒤에 선생님이 잠깐만 한번 읽어볼게. 원자들이 서로 멀리 떨어져 있어. 기체들은. 그래서 한 원자가 다른 원자에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얘들은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근데 우리 책에서는 그 밑에 2번 고체 동그라미 쳐. 고체. 뒤로 쌤이 읽어볼게. 원자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 가지고 전자 궤도가 겹치게 되어서 에너지 준위도 겹치게 된다. 그래서 그 밑에 1번 에너지 준위의 변화. 뒤에 줄 맞히자. 파울리의 베타 원리. 그만하면 줄 쳐라. 뒤쪽에 하나의 양자 상태에서 동일한 전자 두 개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원자들이 가까이 있으면 뒤에 줄 치자. 전자들의 에너지 준위가 미세하게 갈라집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 에너지띠로 존재한다는 거야. 그래서 그 밑에 2번 에너지띠. 수많은 에너지들이 촘촘하게 모여서 연속적인 띠 형태의 에너지 준위를 이루게 된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밑에 표 한번 보세요. 표 하나 있을 때, 원자가 하나 있을 때 그때 우리는 그 에너지 준위가 줄로 나타나지, 맞지? 근데 두 번째 그림 보니까 원자가 두 개 있을 때 줄 두 개씩 나타나. 원자가 매우 많을 때 그런 식으로 미세한 차이를 둔다는 거예요. 알겠죠? 세 번째 그림이 우리는 고체 그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가로 3번 에너지띠 구조 동그라미 쳐서 1번에 허용된 띠 줄 치세요. 쌤이 아까 허용된 띠 필기를 해줬는데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영역으로 절대 온도가 0켈빈일 때 고체 원자의 전자들은 허용된 띠 요거 에너지가 낮은 부분부터 채워진다. 이게 싸움의 원리지, 맞지? 근데 그 밑에 원자가 띠 줄 치세요. 전자가 채워진 에너지 중에서 맨 위에 있는 띠, 아까 원자가 전자가 존재하고 있는 곳이라고 얘기했다. 그래서 전자는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까 쌤이 전자가 만땅으로 되어 있다고 표현을 해줬지. 자, 그 다음 그 밑에 전도띠 줄 쳐라. 자, 원자가 띠 바로 위에 에너지 띠 그래가지고 원자가 띠보다 에너지 준위가 더 높습니다. 위쪽에 있어요. 알겠지? 그래서 원자가 띠에 있던 전자가 띠 간격 이상의 에너지를 흡수하게 되면 전도띠로 전해하여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있다. 요거 아까 쌤 설명해 줬는데 원자가 띠에 있던 전자가 에너지를 흡수하게 되면 전도띠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전도띠로 올라가게 되면 자유전자가 되니까 전류가 흐를 수 있다. 그 다음에 그때 그 원자가 띠에 구멍이 생겼잖아, 맞지? 그 구멍의 이름이 양공이다. 그런 거 우리가 좀 알아둬. 그 다음 그 밑에 띠간격 줄쳐라. 띠간격은 에너지띠 사이의 간격. 아까 쌤이 설명을 해줬었다. 오른쪽 페이지 갑시다. 자, 1번 에너지띠의 구조와 고체 전기 전도성 그랬는데, 자, 가로 1번에 자유전자고 양공 나오지, 맞지? 1번에 자유전자 줄쳐라. 저 뒤에 줄치자. 전도띠로 전이된 전자. 거기 줄치면 됩니다. 그 밑에 양공 줄쳐라. 자, 뒤쪽에 쌤 읽는데 줄쳐라. 원자가띠에 생기는 빈자리입니다. 오른쪽 그림 볼래? 오른쪽 그림 보니까 거기 지금 원자가띠에 보니까 구멍이 뻥뻥 뚫려 있는 거 있지, 맞지? 그래서 그런 걸 양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저 위에 전도띠에 있는 전자를 자유전자라고 얘기하지, 맞지? 고르면 됐다. 그 밑에 2번 고체의 종류와 전기 전도성. 그래서 도체 동그라미 치세요. 도체. 그래서 도체는 전기가 잘 통합니다. 별로 쓸데없는 소리고. 그 밑에 보자. 그림 봐라. 첫 번째 그림이 보니까 원자가띠하고 전도띠하고 거의 겹쳐 있다, 맞지? 그래서 그 밑에를 쌤이 읽어보면 원자가띠 일부만 차지해 있거나, 그러니까 아까 쌤이 비어 있다고 표현했고,
원자가 띠와 전도띠가 줄쳐라 서로 겹쳐. 서로 겹쳐. 그래서 그 밑에 쌤 읽으면 띠 간격이 없기 때문에 약간의 에너지만 흡수하더라도 잘 뛰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류 잘 흐릅니다. 그래서 그 밑에 그냥 보면 전기 전도성이 크다, 저항이 작다, 금, 은, 구리, 철 이런 거다 이렇게 가면 돼. 그 다음 오른쪽에 절연체 줄치세요. 절연체는 전류가 흐르기 어려운 물질이라는 건 다 알 겁니다. 알겠지? 그래서 그림 밑에 줄치자. 띠 간격이 매우 넓어서 거기만 줄치면 되겠다. 그래서 절연체에 속하는 게 다이아몬드, 유리, 나무, 고무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 오른쪽에 반도체 줄쳐서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제일 밑에 규소, 저마늄. 규소하고 저마늄이 반도체로 씁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필요한 거는 여기까지야. 근데 그 밑에 보니까 전기 전도도 나와 있지, 맞지? 줄만 때립시다. 책에 나와 있으니까. 자, 전기 전도도에서 1번 B저항이 있는데 저 뒤쪽에 회색으로 칠해놓은 거 있지? 그거 동그라미만 좀 치자. R은 로에 A가 단면적이다. 단면적분의 길이 L. 그런 식은 중학교 책에서 이미 배웁니다. 알겠지? 근데 이 물리원에서는 뭐가 나왔느냐? 그 밑에 2번 전기 전도도 줄치면 됩니다. 그래서 전기 전도도가 뭐야? 그러면 뒤쪽에 줄치자. B저항의 역수. B저항의 역수야. 그래서 그 밑에 식 봐라. 로분의 1. RA분의 L. 필요 없습니다.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 그 밑에 다음 페이지 3번. 여러 가지 물질의 전기 전도도 그래가지고, 그것도 그게 그림만 봅시다. 그림만 보면, 구리, 철, 금, 전기 잘 통합니다. 근데 뭐, 저마늄, 규소, 유리, 다이아몬드, 수정, 전기 잘 안 통합니다. 이렇게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제일 밑에 요 그림 있죠, 요 그림. 요 그림. 제일 밑에 있죠. 동그라미만 쳐두세요. 그래서 도체는 온도가 높아지면 점점 저항이 커지고, 그 다음에 반도체는 온도가 높아지면 점점 감소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자, 오른쪽 페이지 가보자. 자, 가로넣기 셈이랑 해보자. 기체의 에너지 준위. 원자들이 서로 멀리 떨어져 있어서 한 원자가 다른 원자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같은 종류의 기체 원자에서는 에너지 준위 분포가 같다. 그 밑에 수많은 에너지 준위들이 촘촘히 모여서 띠가 됐대요. 이번 뭐지? 에너지 띠. 자, 원자가 띠. 전자가 채워진 에너지 띠 중에서 에너지 준위가 가장 높은. 그 밑에 원자가 띠 바로 위에 띠. 전도 띠. 그 밑에 에너지 띠 사이의 간격. 띠 간격. 그 밑에 전자 전위로 인해서 원자가 띠에 생기는 빈자리. 양공. 8번에 무슨 전화 띄어요? 양공은 무슨 전기 띄는 줄 알아? 양이라는 의미를 띱니다. 양. 그래서 플러스 전화와 같은 역할. 그 밑에 반도체 띠 간격이 도체보다는 어때요? 절연체보다는 작다. 그 밑에 물질 내에서 전류가 흐르는 정도. 전기 전도도다, 맞지? 전기 전도도는 저 뒤에 비저항의 역수와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문제만 퍼뜩 안 풀어보세요. 1번부터 6번까지.
다 했어? 자, 쌤 다 불러줄게.